안녕하세요. 네, 저는 천안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곰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 흔히 지금쯤이면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국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성적 산출 문제로 3학년 2학기의 기말고사가 거의 다 이번 주에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남은 이번 연도 정말 광란의 시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는 해요. 일단 중학교 이제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났다라는 어떤 해방감과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은 절대 이제 자기가 놀 수 없다라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노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시간이 돌아오고 있어요. 자, 경험적으로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학교에서는 교탁 옆에다가 그냥 체험활동 신청서, 학교 안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신청서 그냥 올려놓고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학과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도 거의 대부분 뭐랍니까? 그냥 영화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냥 한 달 반을 그냥 버리게 되는 시간이 돼요. 자, 하지만 단언하건대 저는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을 결정짓는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요, 제가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캡처를 해둔 사진인데요.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올라가는 2년 동안 한 개 등급이 변동되는 경우를 나타낸 겁니다. 보통 12%, 13% 정도가 한 개 등급이 변동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그 1년 동안의 한 개 등급이 변동되는 비율은 5%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2개 등급, 2개 등급, 그러니까 3등급 학생이 1등급이 되고 4등급 학생이 2등급 이 정도로 변동이 되는 경우는 실제로 3년 내내 해도 겨우 2%가 채 안 되고요. 한 학년, 2학년에서 3학년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성적 향상이란 게 점점 어려워지게 될까요? 저는 이전의 영상을 통해서 성적이란 것은 학습 시간과 정비례하는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세상에요, 천재들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아니에요. 대부분의 그냥 종자가 똑같은 호모사피엔스들 뿐인데, 여기서 성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오는 학생들의 차이는 결국 학습 시간의 차이입니다. 학습 시간의 차이. 자, 이 별반 다를 것 없는 학생들의 성적 차이는 결국 학습 시간의 차이라는 것이고, 이 학습 시간의 차이가 성적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가정을 하고 나면은 왜 이렇게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성적 향상이 어려운지가 바로 답이 나오죠. 고등학생이 되면요, 학습 시간들이 거의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들 비슷해집니다. 물론 나중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생겨요. 중간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학생들이 분명히 생기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그 1월 달이 되면요, 일단 상위 50%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은 어쨌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겁나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학습을 같이 시작하게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내가 중학교에서 예를 들면 상위 한 10% 안에 들었으니까 1월 달부터 해도 내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상위 10% 안에 들 수 있겠지? 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중학교 때 성적 그 아무 의미 없는 거라는 거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보는 그 순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중학교 성적을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그때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했었던 학생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중간고사부터. 그렇다면 내가 고등학교 가가지고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이 애들이 다 비슷비슷한 시간을 공부한다면은 언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중학교 시절에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쌓아놨어야, 학습 시간에 대한 어떤 자기 내공을 쌓아놨어야지만이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 이제 끝났잖아요. 자, 놀 만큼 노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놀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남들이 다 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발짝, 아니 반 발짝이라도 먼저 좀 앞서 나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차이를 일단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점점 그 차이를 벌려나가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고등학교 내내 꾸준히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대학을 입학하는 3년 뒤쯤에는 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런 학습 시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도 일단 여러분들이 학습 습관이란 게 몸에 배는 데는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1월 달에 이제 공부 시작해야지 해가지고 공부 시작하면요, 2, 3주 동안 그 습관 들이는데 한 달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러고 나면 이제 2월이죠. 2월에 뭐 있습니까? 설날이 있습니다. 공부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1월 달부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주어지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보름 정도의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몸에 학습하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12월부터 질주하시고 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가서요,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잘한다는 소리까지도 안 드릴 거예요. 중학교 때 이미 열심히 해둔 친구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 시간에도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고, 방학 기간도 열심히 할 것이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고 좋은 대학을 갈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여러분들 놀고 공부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지 고등학교 가서 버티실 수 있으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입시 설명회를 할 때 사용하는 자료 중에 일부를 발췌해온 자료입니다. 자, 이것은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자, 일단은 내신 올인, 이것이 제목입니다. 자, 내신이 좋으면요, 입시 설계가 굉장히 수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정시를 하건 수시를 하건지 간에 일단 내신이 좋으면 뭘 해도 수월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신이 안 좋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전략이란 게 필요해지고요, 어떻게 막 그냥 눈치 싸움이란 게 생기기 시작해요. 일단은 그래서 내신에 가장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야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수학 상하는 약 80% 정도, 그러니까 중상 난이도 정도의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를 미리 만들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학 공부는요, 여러분들 해보셔야 알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수학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수행평가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고요. 여러분들 정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수학 공부가 미뤄지게 될 거예요. 그 시험 직전에 가가지고 어떤 뭐 벼락치기 공부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과목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100%를 다 준비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공통 과목이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배우질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배우질 않고 범위를요 막 넘나들면서 배워요. 과학 같은 경우에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는데 그거 4개가 다 합쳐진 게 통합과학이거든요. 그런데 통합과학을 가르칠 때 물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물리 파트 가르치고, 화학 선생님이 화학 파트,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100%를 다 끝내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은 내가 배우는 단원 자체가 현재 단원과 다른 단원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갑자기 4단원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나는 그냥 천천히 앞에서부터 하고 있으니까 나는 3단원까지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100%를 올려둬야 됩니다. 자, 이거 뭘로 준비하느냐? 인터넷 강의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인터넷 강의 들을 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거, 자, 제발 부탁하는데 인터넷 강의 들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아니에요. 인터넷 강의 듣고 나서 내가 공부 다 했어,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제발 문제집을 한 권 같이 푸셔야 됩니다. 자, 인터넷 강의 듣고 그 강의에 걸맞는 문제집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 문제집까지 다 풀어야지만 여러분들 그거 단원 하루 마친 거예요. 인터넷 강의 듣고 나 공부 다 마쳤어. 자, 이런 짓 하지 말라. 자, 이거 꼭 부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미리 한번 끝내놓고 복습을 시작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기는 한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조금 말이, 제가 이제 국어 전문 선생님도 아니고 저도 이거 다른 분들에게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요겁니다. 만약에 내가 언어와 매체 같은 것들을 미리 공부를 한번 해놨다라고 하면은 내가 수능 보는 3년 뒤까지 매주 한 번 정도 모의고사는 풀어보는 식의 여러분들 관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야지 수능 볼 때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예비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시험 이후의 행동과 그리고 고입 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 지금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이 한 달 반이라는 이 시간,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을 제발 철저하게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잘 보내서 고등학교 가가지고 여러분들 꼭 승리하는 고교 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